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강의가 진행되면 이제 모든 강의는 진행되고 이제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 한 학기도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한 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또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생 때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어리다고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나이를 올려서 한 경우도 있고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또 이제는 나이 먹어가는 것보다는 어리다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또 계속적으로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또 환절기가 돼서 이제 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한 사람도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육성 제도로 이제 12장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지만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점과 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오늘 더 추가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활동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입니다. 자, 교육부에 따르면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39만 명에 달한다고 이 추산을 했습니다. 조사에. 그리고 그 비율도 2015년 이후 매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체 청소년들이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39만 명이지만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뭐 60만이 넘는 이렇게 뭐 한번 이제 인원들이 막 시험을 보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보니까는 뭐 이제 40만도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 자꾸 이제 그 저출산 고학력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출산율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39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이 관계 법률에 근거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이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복 청소년 지원 정책이 이제 추진 중이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학교복 청소년을 어떤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보고 어떤 지원 내용이라든지 또한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어서 능동적 자아 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혜적 복지 대상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 복귀에 집중되어 있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복지의 대상으로서 사각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정책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한시적인 시의 복지 대책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들어봤겠지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학업 중단 숙려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은 뭐냐면 일주에서 한 7주까지 이 숙려 기회를 부여해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제도가 학업 중단 숙려제인데
이 적용 대상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자, 학교 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 그다음에 유예, 그다음에 고기여 자퇴 및 어떤 면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적용 대상이. 그다음에 학교 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가 있는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학교장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담임 교사나 어떤 부장 교사, 그다음에 전문 상담 교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서 진단한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 결속 연속 7일 이상, 그다음에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들이 대상이 되며, 검정고시라든지 그다음에 평생 교육기관, 홈스쿨링,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이런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적용 대상이고요.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은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는 안 나오더라도 연락이 되면 이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병 치료, 발욕 부진, 사고, 해외 출국, 유학이죠. 미인적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다음에 학교 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돼서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 폭력, 학교 규칙 위반을 이유로 퇴학한 학생. 그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 안내는 법적 의무 중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이제 적용 대상 제외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업 중단 숙려제의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이때는 휴학이나 병원, 학교 입원 등의 어떤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자퇴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학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미인가 어떤 대안학교, 홈스쿨링, 그다음에 검정고시 등으로 이제 자퇴하는 경우도 이 학업 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시험이 이제 있고 2월과 6월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퇴 후 6개월 후에 고질 검정고시 응시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의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냥만 유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대안교실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그다음에 위기 학생 등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는 제도가 이제 학교나 대안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안 될 경우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은 소속 학교에 이런 이제 학적을 두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수업을 받고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다음에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에게 체험 학습이라든지 적성 교육, 진로 교육 등 다양한 어떤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학교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니까 은여울 중학교, 은여울 고등학교 이런 이제 학교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하여튼간에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이거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숙려 기간을 통해서 무단 아무 생각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예방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이 상담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취업 및 진로, 그다음에 직업 체험 지원, 그다음에 자립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계를 이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니까 뭐냐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방치해 두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의 어떤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지자체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인제 되면서부터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각종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보면은 이런 그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소로길들 이런 뭐 어떤 그런 길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그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그렇게 되냐면 주민들 즉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강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그냥 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운동기구를 통해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의료비가 절약이 되고 국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저기 비용 자체가 적게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해야지만 국가도 건강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학교별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5월에 자,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률이 여기 제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 3월에 자,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포함된 기관, 그러니까 각급 학교의 장과 기관과 단체의 장이 학교별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학교별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그냥 무단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들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센터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연역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1월에는 자,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이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이 건강 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어떤 검사를 사용한 의료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021년 3월 달에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도록 여기에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의 어떤 주기를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하고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지원센터의 어떤 감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또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학생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이 또 있다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이루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청소년 밖에 있는 그 자원들이 39만 명이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약 한 2019년 들어봤을 때 39만. 뭐 지금 한 40만이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실태 조사의 주기도 3년에서 이제 2년으로 좀 줄여든 거죠. 변경을 해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여기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이제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의 용어정의입니다. 이 법률의 용어정의는 자,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자, 청소년이란 자,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1호에 이제 본문에 해당한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1호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자, 9세 이상, 9세 이상에서 여기서는 24세 이하, 자, 24세 이하인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죠. 자,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법적인 것을 계속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는 복지법에서 이렇게 9세에서 24세 하는데 다른 사람은 8세에서 뭐 예를 들어 32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18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이제 또 청소년 육성이 또 있잖아요.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법적인 걸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여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어떤 수련 활동, 여기는 청소년 활동은 뭐 수련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그다음에 문화 활동,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라는 그런 측면은 어떤 지원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어떤 성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청소년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호적인 측면, 다시 이제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자,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그다음에 물건, 장소, 행위, 이런 어떤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청소년 시설이란 자,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이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법에 21조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 기준이 있고요. 22조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우리가 청소년 단체란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우리가 기본법에서 3조 1항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과 복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그 각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 초중등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령에 따라서 취학 의무를 위한 청소년, 이게 이제 학교별 청소년이죠. 그다음에 초중등법 제2조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서 제적, 그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거나 또한 자퇴한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학교별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등법 제2조에 따라서 고등학교 또는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학교별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이 수요를 고려해서 뭐 상담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그다음에 자립 지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밖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이 39만 명이라는 이런 어떤 그 학교 밖에 그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대안학교 이런 어떤 그 정규 과정에 인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도 우리가 그 인가 대안학교가 뭐 한 90개 정도 이렇게 8개 정도가 된다면 비인가 학교는 287개 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가 아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원 비용이라는 걸 봤을 때는 학교에 복학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만 많이 있었지만 이런 상담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 뭐 직업과 청소년 어떤 취업, 뭐 자립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미미했는데 이제 이런 또 법적인 글이 마련되면서 이런 학생들까지도 이제 지원하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그냥 우리가 사회에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은 그냥 알아서 부모들이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또 국가의 또 의무지만 또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 및 홍보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명시돼 있죠. 그래서 학교별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들도 상당히 이해하고 예방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내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회에 건전한 이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이 조기에 발견하죠.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제 마련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학교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에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을 했으면 이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이제 학교 밖 이 청소년의 실태 조사 및 지원입니다. 실태 조사 및 지원인데 자, 학교 밖의 청소년의 실태 조사는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의 어떤 청소년 현황 및 어떤 실태 파악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이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공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 6조 제 1항에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이 현황 및 실태 조사 중에서 학업 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어디에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이 실태 조사에는 이 포함될 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학교별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이제 어떤 그런 이 실태 조사에 대한 포함 사항은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제 상태,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진로,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그다음에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기 실태 조사할 때 이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그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학교 밖의 청소년의 이제 지원해서 학교별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필요한 어떤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이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항이 포함되도록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계획 내용을 보면 자,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제 여기에서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도별 그 이제 시행 계획에 수립할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자,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제 및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 어떤 특별 지원 및 사회적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이 배분에 관한 사항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밖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이제 이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 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이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이럴 필요도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알아둘 사항만 이제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이제 지원위원회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어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별 청소년 이 위원회를 이제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의 목표, 그리고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또 그런 그 사항을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급여 청소년 지원을 위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급여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그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또 청소년의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포함될 사항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당연직 위원과
유척지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원회의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지 구성, 그다음에 운영 이런 어떤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은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련 기관에서만 이런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지원 계획이라든지 어떤 수립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자기네들이 이제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또 이 계획 수립을 보완한다든지 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사항들을 더 이제 뭐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피드백이 되지 않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다 끝에까지 가서 이제 시행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항상 이 과정은 뭐예요? 여기는 피드백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 이게 거쳐가지 않으면 항상 이 계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체적인 계획밖에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은 잘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지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학교별 청소년 지원 내용에서 이제 상담 지원.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진로 상담, 그다음에 가족 상담 이런 어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학교별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에 따라서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교 밖에 이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은 대면 상담, 그다음에 전화 상담,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 이런 어떤 방법을 하고 청소년의 심리,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가족 관계와 이 친구 관계,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진로에 대해 관해서 이제 어떤 그런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지원은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이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상담 심리, 이제 심리 상담, 진로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교육 지원. 자, 교육 지원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이 이 학업에 복귀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어떤 지원 사항을 이제 법적으로 또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로의 재학자 또는 고등학교로의 어떤 재입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회에서 대안학교로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초중등법 제27조 2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어떤 시험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 밖에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 이 교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데 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은 그 학력 이게 이제 인가 대안학교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비인가 대안학교. 그래서 이제 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인가 지원 학교가 더 많으니까 아까도 이제 98개에서 뭐 287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이제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한 3배 이상 뭐 거의 이렇게 차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비인가 이 학교는 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리고 비인가나 인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디서 많이 운영을 하면 이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이제 뭐 기독교 단체인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제 많이 운영이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거의 이제 뭐 한 뭐 그
공식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거 보면은 뭐 하나를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개신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학교에서도 뭐 건전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이 비인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여건이 또 미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원 대상도 될 수 있곤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학교 밖에, 즉 학교 내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9만 명이라는 이 39만 명이라는 이 그 청소년들이 사회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왜 이 39만 명이라는 학생이, 그다음에 어떤 시설과 여건이 이게 좋은 시설에서 이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중단을 하고 뛰쳐나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수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이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 학생들이 건전한 어떤 그런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학생들이 그 사회의 어떤 건전한 그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교육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또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안학교로의 어떤 그런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법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 계획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제 법 9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9조 1항과 1호 또는 2호에 따라서 학교로의 재취업, 재입학 등 및 진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시험 준비 및 어떤 그런 이런 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어떤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어떤 교육 지원을 위해서 그 어떤 그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그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그다음에 학교나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학교 밖의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정착을 해서 이런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불량, 어떤 그런 그 학생으로 또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양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학교백의 청소년의 오늘 지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내용에서 이제 또는 직업 채용과 이제 취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이 직업의 어떤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적성 검사, 그다음에 진로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업 및 이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업 소개 및 관리, 그밖에 학교백 청소년 어떤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습득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 훈련, 이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별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39만 명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나온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가정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는 요소들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그 적성 검사, 직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기술과 지식과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를 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면서 이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장치들이 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항들이 인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제 이러 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또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지금 보면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과거에는 공부 잘하면 시골에서도 있다는 말에서 보면 어떤 대학 좋은 대학 나와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어떤 정보와 이런 어떤 그런 교육,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와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고 재물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인제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아 그 가지고 인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인제 뭐 어떤 면에서는 시골에서 아무리 인제 날고 뛰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제 이 직업 향상이라든지 직업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 능률을 이제 인정을 받고 인제 이랬었는데, 이런 면이 쪼끔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인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학교별 청소년의 대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에게 어떤 걸 맞는 그런 훈련과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직업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인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자립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지원 내용이 이제 자립 지원인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어떤 생활 지원, 그다음에 문화 공간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교육, 그다음에 법률 교육,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어떤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 지원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학교별 청소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 경제 교육이라든지 법률,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무려 이런 어떤 그런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교육, 문화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 법적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별 청소년에게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사조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당한 청소년,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떤 면에서 살짝 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차상위, 뭐 차차상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차상위 인제 이런 어떤 그런 지원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잘못했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을 달리하는 뭐 이런 측면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지하에서도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인제 또 가족이 운명을 인제 그런 어떤 면에서 끊고 인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어떤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분명히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인제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나 또 인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보고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쪼끔만 관심만 가지면 인제 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시골에도 보면 우리가 인제 보면은 뭐 인제 전화는 쓰면서 인제 거기에 인제 다 인제 명시가 되니까 오지만, 인제 전기 지료 통지서 인제 발생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줘 주는데 그 계속적으로 안 가져가고 있고 편지도 그냥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좀 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없으니까 그냥 꽂아만 두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촘촘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청소년 가족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인제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센터입니다. 인제 학교 밖 지원 이제 센터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에 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센터 이런 지원 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어떠면은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 조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청소년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이제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센터나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청소년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어떤 문제가 뭐 생기느냐 한번 보면 자 학교별 지원센터를 통해서 자 지원센터는 이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센터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에 반영을 이제 해 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제 우리 법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벗어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요 이제 법에 있고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어떤 발굴 및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운영실 그 센터를 할 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거고,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학교 밖 지원센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청소년 그 복지센터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수련소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청소년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의 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부방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기관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제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복지사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사회적으로서도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상당히 인제 우리가 그 사회 밖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이런 그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깥에서도 정상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 부족함이 없는 아마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에는 인제 자, 학교 밖 청소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그 지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정부는 2015 년도에 정부에서는 이제 2015 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 이 강화 대책을 통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 이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이제 청소년 안전망이죠. 이 연계 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이런 중앙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자체, 민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지원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발굴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발굴하는 것은 학업 중단 숙려제, 아까 숙려제 얘기를 했죠. 및 취약 관리. 그다음에 전담기구 운영을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별 담당자 지정해서 집중 발굴 기관을 이제 운영하는 게 경찰청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가정 방문을 이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민간에서는 자, 찾아가는 거리 상담,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 이 아우리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육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그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제 219세요. 219개소인데 이제 조금 그는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매년마다 한두 개씩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대1 개인 상담,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그다음에 진로 탐색 및 설정, 그다음에 학업 지도, 뭐 직업 훈련 및 이제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에 복귀하고 대학 진학에 이제 진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 지원으로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격증 취득 및 그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센터에서 또 이제 알선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센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과 협을 지원한다. 그래서 뭐 대안학교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교도 있지만 비인가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은 건보공단, 특별지원 지자체에서 하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이 고용부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통합문화이용권 문체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민관과 어떤 민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지원센터와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센터에서는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이제 우리가 진행돼 나갈 때 정말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육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